예, 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의 김남구입니다. 오늘 시승하게 된 기종의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러 1200X2인데요. 사실 이 기종은 스크램블러인 것처럼 뭔가 올로드와 오프로드를 오갈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고, 그래서 사실 오늘 여주 이포보에 가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비가 오고 갑자기 오늘 영하 1도, 2도 정도로 떨어졌는데 지금 바람이 또 엄청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올로드 시승만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200cc 스크램블러는 트라이엄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XC가 있고 X2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X2입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XC는 세팅 자체가 올로드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X2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오프로드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스펜션 트래블이 XC는 200mm고 20cm죠 X2는 5cm가 더 길어요. 250mm. 앞뒤 같습니다. 트래블이 높아지면서 시트고도 30mm가 높아졌어요. 시트고가 870mm입니다. XC는 840mm, 30mm가 높다는 점, 그리고 스윙암 길이가 약 3cm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리어 휠로 이어지는 스윙암이 3cm만큼 길어졌어요. 길어지면서 휠 베이스도 40mm 정도 더 늘어나고, 따라서 트레일이랑 메이크 각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프로드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는 전자장비 세팅도 조금은 달라요. 일단 라이딩 모드가 라이더 세팅 모드, 레인, 로드, 스포츠, 오프로드 이렇게 5가지가 XC, X2 모두 있는데, X2는 오프로드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프로 모드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ABS가 오프되고 TCS까지 꺼져요. 그리고 스로틀 매핑도 오프로드 모드로 변경이 되면서 훨씬 더 오프로드에 적합한 라이딩 스킬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스크램블러에 끌리는 가장 큰 요인은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의 디자인이 나온 데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리터급의 스크램블러가 출시되는 경우도 드물고, 가장 큰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언마운트 머플러입니다. 머플러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기종은 유로5인데 유로4에서는 많이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유로4 모델을 안 타봤던 건 아니에요. 트라이엄프 행사를 가서 제가 인도를 타봤어요. XC를 적당한 봄 날씨였는데, 그때도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로4에서 유로5로 넘어가면서 배기 시스템이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총배가 들어가는 위치가 바뀌면서 열을 많이 낮췄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추워서 그런지 사실 저는 하나도 안 뜨거웠어요. 정차를 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닿잖아요. 이렇게 닿아 있을 때도 안 뜨거웠어요. 요즘 기온이 한 0도에서 10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날씨인데 전혀 뜨겁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니까 저는 이렇게 손을 대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 쪽 다 되면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두 발이 좀 닿아서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다가 신호 떨어지면 됐다 하고 이렇게 가고 막 그랬거든요. 따뜻해요. 근데 여름엔 뜨겁겠죠. 근데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뭐 도심 주행을 위한 차량도 아니고, 가끔 정차 시에, 그리고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트고가 사실 상당히 높죠. 870mm면 이 모터사이클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은 시트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구매하고 싶어도 다리가 안 닿으면 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승을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승 하겠습니다. 고! 이 출발할 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클러치 레버 조작감이잖아요. 스크램블러 1200의 첫인상이 좋았던 이유가 클러치 레버 조작감이 뭐랄까 가볍고, 클러치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감각이 직관적으로 잘 느껴져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이런 특성은 오프로드에서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클러치가 붙을 때 토크가 급격하게 치고 나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레버가 가볍다고 방심하시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레버의 조작감 역시 좋았는데, 마스터 실린더와 레버가 브렘보 제품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브레이크 레버 압력과 유격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라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엔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토크입니다. 정말 파워풀했습니다. 트라이엄프 모던 클래식 기종들이 900cc 혹은 1200cc 직렬 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세팅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 스크램블러는 최고 출력은 80마력으로 조금 낮은 편이지만 최대 토크는 12.2kgm로 높고, 발휘 시점도 4500rpm으로 빨라요. 클러치가 붙는 시점, 그러니까 약 15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4500rpm까지 강력한 토크가 상시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라이딩 모드를 변경해서 적절한 토크가 발휘되도록 세팅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순정 배기 사운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고동감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4000rpm 이전에 쏟아져 나오는 토크감, 270도 위상 크랭크로 연출한 고동감, 1570mm의 긴 휠베이스와 우수한 직진성, 이런 요소들이 버무려지니까 크루저의 주행 감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코너에서는 서스펜션의 트래블이 길고
무게중심도 꽤 높아서 적당한 뱅킹각을 유지하면서 살살 탔습니다. 서스펜션이 프론트 슈와 47mm 도립식 포크, 리어 올린즈 더블 슈겁 소버인데 앞뒤 모두 트래블이 250mm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인지 피칭 모션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로틀 그립을 확 비틀면 토크가 강력해서 프론트 포크에 힘이 쑥 빠지고 리어 서스펜션의 하중이 집중됩니다. 따라서 급출발과 급정거 시 차체가 제법 요동치는 편인데 이게 불안할 정도는 아니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말을 타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핸들링은 트라이엄프가 가장 강조하고 중점을 두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만족스러웠어요. 스크램블러 1200은 핸들바가 넓어서인지 카운터 스티어링에 의한 피드백이 컸고요. 하중 이동에 따른 움직임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즉 큰 덩치에 비해 날렵한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프로드에서 주행해보지 못했다는 점인데 사실 올여름 트라이엄프 코리아가 주최한 행사에서 스크램블러 1200XC를 타고 인도에 갔었는데 어드벤처 못지않은 오프로드 주파력을 보여줬습니다. 단 당시에도 무게중심과 시트고가 높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옵션 파츠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해요. 지금도 일단 위쪽에 스퀴드 플레이트는 기본 장착이고요. 이쪽에 너클 가드, 너클 레일도 기본 장착이에요. 근데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부분은 이 엔진 가드, 앞쪽에 프론트 비크, 헤드라이트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이쪽에 리어 렉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 엔진 가드가 있어요. 이쪽에 포크 슬라이더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모든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은 엔진 가드는 물론이고 매니폴드도 드러나지 않고 사이드 가드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가드만 부딪혀요. 근데 얘는 연료 탱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넘어뜨려 볼까요? 이거 만약에 넘어지잖아요? 얘가 넘어지잖아요? 아, 안 됩니다. 기승차 넘어지면 다 제가 물어내야 돼요. 얘가 넘어지잖아요? 얘 연료 탱크부터 부딪혀요. 근데 연료 탱크를 보호해줄 가드가 없습니다. 근데 얘 너무 이쁘잖아요. 정말 이쁜 모터사이클이에요. 이걸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은 난 인도에서 마음껏 굴릴 수 있다, 난 내 오프로드 라이딩 스킬에 자신이 있다, 넘어져 견적나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모터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상당히 좁아요. 본격적으로 오프로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실력자이신 분이 좋을 것 같고, 인도를 가기 전까지는 올로드, 아스팔트 도로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얘가 앉으면은 바람을 다 맞아야 돼요. 120km까지는 괜찮아요. 120km 넘어가면은 이러고 해야 돼요. 주행풍이 너무 심해서 장거리 라이딩이 그렇게 쾌적하지 않다라는 단점도 있고, 뭐 수납 공간도 다른 어드벤처에 비하면은 뭐 알루미늄 케이스가 장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납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근데 여기 또 탑 케이스 붙이면 별로 멋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반면에 이 스크램블러 1200이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기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A그룹이 있다고 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B그룹이 있는데 오프로드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프로드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은 클래식한 스타일을 크게 좋아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구성이라든가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추시지 디자인은 차순위로 밀려나는 것 같거든요. 뭔가 클래식한 모터사이클 스타일을 좋아하면서 오프로드 라이딩도 즐기시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야 한다. 사실 이 모터사이클은 만인을 위한 대중적인 모터사이클이 아니다, 마니악하고 정말 소수를 위한 모터사이클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장점은 차고도 넘치죠. 뭔가 남들이 타지 않는 나만의 모터사이클, 흔치 않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다, 난 870mm의 시트고를 이겨낼 수 있다,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완벽한 모터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출시한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모터사이클 저변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이런 모델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정말 재밌다 라는 이야기는 모든 분들이 하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모터사이클을 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